포물선. 자, 포물선은 원래의 정의가 거기 써있지만 원래 정의가 뭐예요? 그냥 선 하나를 그어놓고 어떤 점 하나를 그어놓고 거리를 재는 거야. 거리. 얘부터 얘까지 거리가 수직으로 와야 되니까 절반 중심을 딱 짜면 되겠네요. 요 점 일단은 체크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점, 뭐 예를 들면 적당하게 어느 이쪽. 자,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올라가는 어떤 거리에 있는 점들 중에서 여기서부터 거리가 똑같은 거 찾기를 한 거예요. 적당히 잡아왔더니 뭐 이쯤 되나 보다. 이렇게 있다. 여기 갔다. 이 점. 이런 식으로 찾아가지고 연결한 거죠. 그걸 연결한 게 저 포물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준선은 절대적인 거죠. 정의를 만든 거니까. 준선과 초점은 절대적인 거예요. 알겠죠? 거리 같다. 자, 이게 이제 개념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포물선에서 기억해야 되는 거는 딱 이거밖에 없어요. 준선을 그렸군요. 자, 이게 준선입니다. 지금 이게 y제곱 4px꼴이죠. 그러면 초점이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해서 거리가 같은 어떤 점을 잡으려면 여기 거리 같은 걸 적당히 잡으면 되겠죠. 이렇게 같더라. p가 되겠다 이거. f. 만약에 이 밑에 쪽에서 뭐 이렇게 어느 특정 점을 잡아가지고 또 거리를 한번 재보겠다 해보자 같다 해야 된다. 이런 느낌. 이거 끝이에요. 이게 다예요. 포물선은. 더도 없고 덜도 없습니다. 자, 준선 방정식 어떻게 됩니까? 준선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원점이니까 이 둘이 같아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죠? 여기 P니까 당연히 이건 자동이다. 요게 끝이에요. 포물선은. 그러니까 포물선의 정의만 사용한다고. 정의. 우리한테 묻는 거 그거밖에 없어.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저 정의를 활용해서 문제를 내는 거야. 문제에서 그림에 준선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야 되고요. 준선 잡는 거는. 안 주면. 그리고 나서 내용적으로 문제 질문이 그걸 이용한 질문들을 하니까 성질이 거리가 같아 이런 걸 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수식으로 만들어서 이후에 문제를 끌고 가는 거야. 그게 다야. 포물선은. 알겠지? 별거 없죠? 끝. 자, 타원과 쌍곡선은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못 그리는 게 타원이네. 잘 그려가지고. 형이 타원이 안 그려. 이상하죠? 타원이 참 안 그려져. 대충 그릴게요. 세상에 타원 제일 어려운 거지. 너무 안 그려져. 이 정도로 합시다. 타협을 봅시다. 이 정도로. 자, 마음에 안 들어서 어쩔 수 없다. 자, 쌤이 지금 그려놓은 타원은 옆으로 놓은 거기 때문에 표준형 식이 이렇게 된 식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요 네 개의 점이죠. 네 개의 점을 꼭지점이라고도 합니다. 꼭지점. 자, 이때 뭐 한쪽이 0일 때 하면 되니까 요 점 당연히 a, 0이고요. 요거는 0, b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 내가 그려놓은 그림에서는 a하고 b를 비교해보면 a가 더 큰 그림이고요. 위아래로 하면 식은 똑같고 이건 바꾸면 되겠죠. 맞죠? 그 다음 여기서부터 즉 마이너스 a, 0부터 a, 0까지 제일 긴 축을 장축이라고 하죠. 여기에 짧은 축을 단축이라고 합니다. 그죠? 대칭형이고요. 자, 그 다음 쌍곡선. 자, 지금 내가 그은 건 점근선이죠.
좌우로 했고요. 자, 지금 이 i는 식이 어떻게 되냐면 x 1입니다. 만약 이게 반대로 이렇게 놓으면 여기 마이너스를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초점 찾아야죠. 초점을 여기로 놓고요. F1이라 놓을게요. 표기법상 마이너스 10,0을 많이 쓰고요. 여기는 F2를 잡고 있어요. 자, 초점의 역할은 이거죠. 이 포물선이 어떤 점이 하나 있는데 그 둘의 합이 일정하다. 합이 일정하다죠. 그래서 그게 실제로 정의가 되는 거죠. 이걸 수식으로 바꾸면 PF1과 PF2의 합이 일정하다. 이게 일정하다. 근데 일정한데 어떤 값이냐가 나온다는 게 문제인 거죠. 여기 있는 그 A와 똑같은 A를 써서 2A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일정하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정의죠, 사실은. 그것들을 모은 점을 모은 게 타원이 된 거죠. 맞아요? 자, 타원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얘가 마이너스이고 얘가 C다. F1, F2 해놓고 P점이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전체가 다 P점, P의 대상이니까. 그럼 P가 여기 있다. 그러면 PF1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요. A, 여기 A니까 A에다가 C를 더한 거다. PF2가 얼마냐? A에서 C를 뺀 거다. 둘이 더했더니 2A로 항상 일정하더라. 이렇게 된 거죠. 맞죠? 그리고 이게 정의입니다. 쌍곡선 입장에서는 여기도 이제 똑같이 F1 쓸게요. 점피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를 잡을게요. 일단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지금 PF1과 PF2 중에 누가 더 길죠? PF1이 더 길죠? 그죠? 그래서 뺄셈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결과가 뭐다? 이것도 2A다. 얘도 2A야. 마찬가지야. 이렇게 있고 점피가 여기 있다. 그럼 이게 F2, F1, F2다. 그럼 P고 그럼 P, F1이 여기부터 여기까지니까 여기가 A, 여기 C, A 더하기 C고 P, F2는 C에서 A 빼겠네. 이렇게 빼보면 없어진다. 2A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이런 식으로 또 기억하셔도 되고요. 이게 정의입니다. 이게 정의. 둘 다 정의예요. 이걸 통해서 만들어낸 곡선이다 하는 거죠. 이게 정의가 됐고 이 정의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거기 내 프린트해 준 거에 맨 위에 정의로 해서 말만 써놨잖아요. 그 말로 된 거를 지금 이 그림과 같이 식으로 표현하면 그 정의가 이게 되는 거예요. 이 정의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까지 알겠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초점을 이제 구해야 되는데 초점식을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초점 문제는 초점을 알려주는 문제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내가 초점을 먼저 계산해놓고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뭔가 구성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초점을 구하는 걸 여러분 따로 외우겠지만 여기서는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 왼쪽이고 오른쪽 상관없는 직각삼각형 하나 보시면 돼요. 자, 요 길이가 C잖아요. 요 길이가 B잖아요. 그죠? 그럼 피타고라스잖아. 직각삼각형이니까.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얘가 돼야 되는데 이게 뭘까요? 이게 A입니다. 왜 A야? 합치면 2A라고. 근데 여기 대칭점이니까 이거 A, 이거 A, 2A 맞잖아. 그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게 이런 거죠. 피타고라스 정의에 의하면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A제곱인데 우리는 C를 기준으로 보통 외우니까 C제곱을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맞아요? 그죠? 자, 그러면 쌍곡선에서는 여기선 직각삼각형이 없을까?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저기는 A제곱, B제곱 해가지고 AB가 다 있지 않냐? 그림에? 근데 여기 B가 없다? B가 없죠, 그림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B는. A만 있어요, 사실은. 그죠? 아, 여기에 이제 쌍곡선만의 특징이 하나 들어와야 돼요. 점근선. 이 점근선이 필요한데, 여기에다 점근선을 추가를 하면 A분의 BX야. 아, B가 없는데. 그쵸?
근데 B는 요 B를 이제 설정해 놓고 하는 거죠. 설정해 놓고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내가 요 첫 번째 이걸 한 거를 이렇게 잡을게요. 이 정도에서 조금만 가져올게요. 자, 여기서도 직각삼각형이 있고요. 이제 B를 등장시킬 타이밍이 왔습니다. 자, 이거요. 요게 A죠. 요게 A니까 올려. 딱 직각으로 올려요. 그러면 요게 A고요. 요게 B입니다. 정근선이죠. 요게 A 넣어봐. B잖아. A, B. 맞죠? 요 점에 A, B야. 그때 직각삼각형인데 요 길이 조기 빗변 뭐가 돼야 되냐? 피타고라스로는 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초점 쌍곡선 초점 얼마? C제곱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죠. 그럼 이거 C네. 맞냐?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C네요. 성립하려면 맞아요?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아직 모른다. 이게 C였으면 좋겠다. 자, 실제로 아직 이걸 가지고 문제를 낸 적이 없기 때문에 한번 봐주십시오. 저게 왜 C가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P는 당연히 이 쌍곡선 위의 점입니다. 자, 정의에 따라서 가는 거야. 지금 오른쪽 그림으로 갈 거예요. 자, 그러면 PF1 마이너스 PF2가 2A거든요. 그럼 10으로 바꾸면 잠깐만. C죠? 왜 A로 써놨어? 자, 맞죠? 정의에 따라서 간 거야. 자,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바꾸겠습니다. 이거를 문제로 R1에 놓고 R2 놓을게요. 알겠지? 자, 그럼 일단 하나가 나왔어요. R1 마이너스 R2가 2A라는 식을 얻었습니다. 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뭘 하고 있는 거냐면 단독으로 R1과 R2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내가 저거 C인 걸 보임과 동시에 혹시라도 여러분이 문제 푸는 도중에 이게 필요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단독으로. 얘가 필요할 수 있어요. 차가 2A인 건 알겠는데 나는 이 길이가 따로 필요한 거야. 문제에 특수 조건이 없어. 만약 특수 조건이 있으면 또 구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게 직각이야. 이런 갖고 나와. 이게 직각인 거야. 얘가. 그럼 이게 모양이 직각삼각형이 돼버리니까 그럼 이 길이는 초점부에서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가 문제 조건에서 뭐가 나와 있다 라고 한다면 그럼 이걸 따로 구하고 이걸 따로 구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되겠죠. 근데 저런 특수한 상황이 아닌 경우 N은 구하기 어렵잖아요. 맞죠? 개 중에는 이제 가끔 이런 걸로도 가요. 각도가 등장하거든요. 여기 각도 세타를 주면 또 코사인 법칙 같은 것도 쓸 수 있는 환경이 또 조성이 되거든요. 삼각형이니까. 그런 것들도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러나 그 모든 걸 배제하고 그냥 셈으로 단독으로 구할 수 있을 때 이렇게 해도 돼요. 알겠죠? 자, 나왔고요. 자, 난 연립하려고 해. 목표가 R1 플러스 R2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그냥 이게 R1, 이게 R2일 때 R1 제곱 R2 제곱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실제로 계산합니다. 이거 계산하시면 여기서 제곱하면 루트 빼고 루트 빼니까 x 플러스 C의 제곱 y 제곱 없어지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C의 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리고 이 결과물은 C제곱 X제곱 다 없어질 거니까 4CX가 될 거예요. 이때 요 놈 있죠? 합차를 적용하세요. 그러면 내가 아까 구해놓은 요게 있거든요. 2A가 이걸로 나누면 R1 플러스 R2가 나오죠. A분의 2CX가 나왔어요. 됐죠? 연립할 수 있죠, 이제. 그죠? 그럼 1, 2를 연립합니다. 내가 R1으로 할게요. R1 내가 못 외워서. 어디 갔지? 적어놓은 거 없지. 여기 있다. A분의 CX 플러스 A야요. 연립하시면. 자, 이제 이거를 대입만 하면 돼요. 여기 R1 있잖아요. 여기 R1 있으니까 R1 제곱으로 해서 X 플러스 C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에다가 이걸 넣어요. 대입해서 정리 하면 뭐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나옵니다. 요게 나와요.
저걸 정리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쌍곡선의 표준식이 나온다고. 오케이? 그런데 이 자리 요 자리로. 요 자리를 우리 표준식을 B제곱으로 네이밍하기로 했거든요, 이거. 그죠? 맞죠? 그러니까 이 순간 뭐가 생겼냐면 B제곱이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됐어요. 결과적으로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이 맞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C가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맞냐? 이해됐어요? 실제로 이 과정 이런 것들 확인한 내용들 뭐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는데 나올 수도 있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내가 하게 되는데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어요. 여기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C인 원을 돌리면 그럼 여기 똑같이 여기 만나는 거거든요. 여기가 반지름 개념이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걸로도 문제를 또 약간 변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도 있으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어쨌든 우리는 초점 구하는 방식을 따로 외워야 돼요. 어쨌든 따로 외워야 됩니다. 따로 외우셔야 되는데 혹시라도 헷갈리거나 문제 풀 때 이게 플러스였던가 마이너스였던가 헷갈린다면 그럼 저 직각삼각형부터 생각해 내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에 조금 전에도 내가 얘기를 했는데 기본적인 건 다 했어요. 이 내용들을 기억하시면 되는데 각에 관련된 거예요. 각. 그러니까 쌍곡선에서도 요런데 각을 줘서 아까 코사인 법칙 같은 거 쓸 수 있다 했죠.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실제 나온 적도 있고요. 그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쌍곡선은 무엇보다 이 정근선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근선을 활용한 문제가 많아요. 그냥 쌍곡선식 자체를 쓰는 것도 있지만 정근선이랑 같이 쓰는 문제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한 2, 3년 전만 해도 만약에 뭐 한 50문제의 2차 곡선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40문제 이상이 타원이에요. 거의 타원입니다. 나머지 10문제도 안 되는 애들이 일부 포물선 가져가고 일부 쌍곡선 가져가고 이런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포물선이 나오는 수준은 여전히 비슷하지만 쌍곡선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최근 2, 3년 사이 계속 늘고 있어요. 타원이 안 나오고 그 자리에 쌍곡선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꾸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쌍곡선에서 많은 걸 알고 있어야 되고 당연히 정근선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타원에서는 좀 독특하게 물어볼 때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자, 초점이 있는데 그림이 너무 낮게 되네요. 여기가 직각일 수 있어요. 여기가 직각이면 뭐가 돼요? 이게 지름인 원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여기다 생각 뭐 여기 닿겠죠. 그렇죠? 원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대놓고 주는 것도 있었겠지만 직각인 것까지 네가 알아서 챙겨인 문제도 나올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는 보통 초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초점 길이 이미 확보가 된 상태고요. 우리는 이거 합만 알고 있잖아요. 원래부터는. 그죠? 그러니까 그 문제에 어떤 장치가 있어서 따로따로 구할 수 있는 장치가 또 마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얘도 알고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마침 제곱 해봤더니 맞는 거야. 그러면 직각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더 진행돼요. 직각이었구나. 원이 있었구나. 이렇게 또 진행이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각을 이용한 것들은 이런 것들도 나오고 실제 나오기도 하고요. 많이 나왔어요. 여태까지. 또 나올 수 있어요. 이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도 좀 참고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내가 여기다가 쓰진 않았지만 지금 이제 필요 내용은 다 쓴 상태고요. 접선 있죠, 접선. 이제 접선만 따로 얘기할게요. 다 공통사항입니다, 접선은. 뭐 2차 곡선이든 3차 곡선이든 어쨌든 뭐 그래프다 싶으면 접선은 그냥 거의 필수잖아요. 미분에서도 나오고 뭐 5만 대 다 나오는 게 접선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여기서는 접선이 두 종류가 있잖아요. 각각 두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첫 번째 라인, 즉 접점을 지정했을 때, x1, y1 지정했을 때는 다 공통점이 있죠. 뭐가 있어요? 모든 제곱은 다 x1, x, y1, y로 변형한다. 이거 다 공통점이에요. 어떤 경우든요. 거기 심지어 원도 마찬가지예요.
x제곱 자리는 전부 x1, x고 y제곱 자리는 전부 y1, y로 교체하면 됩니다. 맞죠? 그죠? 자, 그 중에서 일단 접점, 그 프린트 보세요. 접점에서의 접선 중에서 타원 쌍곡선은 원래의 표준식. 여기서 따라가면 되죠. x1, x 만들고 y1, 만들고 x1, x 만들고 y1, 만들고. 맞죠? 그러니까 뭐 별 부담 없죠. 접선 방식 구하는 게 외울 필요가 분량이 줄죠. 그죠? 되게 줄죠? 다만 포물선 입장에서는 y1y, x1y, x까지는 괜찮은데 오른쪽이 원래 4P였는데 2P로 바뀌어 있잖아요. 기억은 해두시면 좋은데 이거는 외워두면 좋은데 설령 못 외운다 하더라도 알겠냐? 포물선의 그 접선 방정식을 못 외워서 내가 까먹었어. 뭐였더라 하고 생각이 잘 안 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이 포물선식은 거기에 나온 식이 실제로 그냥 2차함수 식 있죠? 그거 미분해가지고 dy dx 만든 다음에 이거 한 거야. 이거 한 거야 이거. 아 이거 쓴 거야 이거. 이거 정리한 게 그 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금방 뚝딱거리고 만들 수 있어요. 까먹었다 쳐도. 알겠죠? 그러니까 별 부담이 없어요 그거는. 결론적으로는 접점을 알려줬을 때의 접선의 방정식에 대해서는 부담이 없다. 알겠죠? 단 두 번째 거 기울기가 m인 경우는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 원 필요 없고요. 포물선 필요 없습니다. 포물선 아무도 저거 안 써요. 그냥 니들이 알고 있는 거 그냥 씁니다. 뭐 쓰겠어? 아 이걸 쓰지 당연히 이런 식으로 쓰지. 이런 거 쓰지 이런 거. 문제 나와 있는 거 쓰지. 실제로 그거를 유도한 것이고 그러니까 따로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우리는 뭘 외워야 되냐면 타원과 쌍곡선을 외워야 됩니다. 타원과 쌍곡선을 외워야 되고 거기에 나와 있는 타원 쪽에 있는 식은 맞나요? 자 이거는 왜 식이 두 개인가요? 쉽겠지만 두 개일 수밖에 없죠. 기울기가 같은 접선 두 개니까요. 뒤에 플러스 마이너스 절편이야 절편. x절편. y절편. 맞죠? 그래서 두 개인 거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쌍곡선은 거기 표현이 좀 특이할 텐데 이게 똑같죠? 여기에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가 써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입니다.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플러스와 마이너스 차이가 있어요. 자 여기는 좀 달라. 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다른 거예요. 이거는 플러스 쪽은 는 1짜리 거고 이거는 는 마이너스 1짜리 거야. 식이 표준형 식이 지금 내가 1로만 쓰고 있는데 마이너스도 나오거든요 가끔.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다른 식이야 이거는. 1일 때는 위에 거 플러스고 마이너스일 때 같이 통째로 마이너스 붙여야겠다. 알겠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어떤 책들은 뭐 따로따로 하고 마이너스 a제곱 m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하고 더 헷갈리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식 그대로 놔두고 플러스일 때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 붙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이 원리를 기억하고 이건 이거 외워야 돼요. 유사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알겠죠? 되게 비슷하니까. 다만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오히려 예전에 낼 때보다는 요즘 낼 때 이런 걸 다 알려주는 문제가 많아졌어요. 제시문으로. 그러니까 제시문 주는 학교 입장에서. 예전엔 제시문 주는 학교도 굳이 이걸 알려주진 않았거든요. 네가 알아서 해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요즘은 다 알려줘요. 이걸로 한 것도 알려주고 이걸로 한 것도 알려주고 다 대부분 다 알려주고 있어요. 요즘. 추세가 좀 그런 추세가 있고요. 뭐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왜 안 주던 걸 계속 다 주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최근 들어서는 대부분 주고 있다. 다만 문제가 있죠. 한양대나 시립대 같은 학교들 제시문 없거든요. 없는데 물어보면 내가 기억하지 않는 이상은 못 푼단 말이에요. 그쵸? 생으로 내가 기억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기억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아까 포물선의 준선 기억해야 된다고 했고요. 쌍곡선 혼자 다 자기만 갖고 있는 특성이죠. 정근선. 예전에 저 정근선 가지고 냈던 되게 어려운 문제들도 가끔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정근선은 쓸모없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이걸 이용한 문제들은 이런 것들이 많아요. 문제에서 어떤 추가적인 직선이 나와요. 근데 그 직선의 기울기를 가지고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정근선 얘기 1도 하지 않아요. 출제자는 아무것도 말을 안 해주는데 알고 보니 이런 거 알고 보니 문제에 주어진 직선이
이 정근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였구나. 이런 거 범위를 잡는 거. 그런 식의 문제들도 나오기도 하거든요. 예전에 어려운 거 나올 때 그런 게 있었는데 어쨌든 정근선은 쓸모가 없는 게 아니에요. 되게 중요한 거고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볼 때도 B가 없는데 B가 곳곳에 있지만 그래프엔 B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없던 B는 여기 있었다. 정근선이 있었다. 알겠죠? 그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말 나온 김에 한번 쭉 문제를 훑어만 볼 건데 보세요. 자, 105번 보시면 그냥 포물선 정의밖에 안 알려줬죠? 첫 줄이 정의야, 정의. 정의만 알려줬고 뭐 수식은 안 가르쳐줬네요. 정의만 알려줬죠. 자, 문제가 봅니다. 자, 106번은 한양대 거야. 제시문이 나올 리가요. 아무것도 안 가르쳐줘. 자, 107번을 봤는데 중앙대가 타원과 접선 방정식까지 다 알려줬어요. 그쵸? 이거 쓰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말하자면 요즘은 그런 친구 잘 없을 텐데 아니 제시문에 분명히 이걸 줬는데 자기 혼자 이걸로 풀어 접선을.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 안 풀리는 건 아니야. 어차피 똑같은 접선이니까. 다만 복잡도가 높아져. 엄청 중간 계산식 더 어려워진다고. 그럴 바에 높아요. 그러니까 제시문에서 기울기를 줬으면 기울기를 써요. M으로 줬더라도. 점을 주면 점 준 걸 써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럴 수 있죠. 제시문을 안 줬어. 그럼 나는 어떤 걸 선택해야 될 것인가? 잘해야 되죠. 그건 진짜 잘해야 돼요. 한양대처럼 아무것도 안 줬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된대요. 둘 중에 하나 써야 되거든? 둘 중에 하나 써야 되는데 그 시점에서 문제에 나와 있는 그 포인트들을 잘 확인한 다음에 쓰지 않으면 이걸 써야 되지만 이거 썼잖아요. 식이 또 이제 거칠어져요. 엄청 거칠어집니다. 반대인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둘 중에 하나 결정할 때 그냥 무작정 후룩 하고 지나가면 안 되고 여기서 내가 어쩌면 잘못하면 더 복잡한 식을 만들 수 있으니 조금 더 문제의 내용상 어느 게 더 맞을지를 좀 따져보셔야 돼요. 알겠냐? 그거 잠깐 따져보는 게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죠? 108번에도 경희대 문제인데 타원식 줬죠? 접선 방식 줬죠? 그죠? 다 주고 있죠? 109번도 25년도 문제인데 접선 두 개 다 알려줬죠? 참고로 이 문제는 왜 접선을 두 개를 알려줬을까요? 두 개 다 써야 돼요. 둘 중에 하나 골라 쓰는 게 아니에요. 두 개를 다 써야 풀려요, 문제는. 25년도 거죠. 110번도 25년도 경희대 문제죠. 타원 방정식 알려줬죠. 게다가 옆에 가로치고 초점 잡는 식도 알려줬어요. 밑에 접선 방정식도 나와 있어요. 다 이런 식으로 주는 거야. 근래에는 대부분 이게 많아. 제시문 주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부담이 덜한데 믿지 말아라. 경희대 다 주는구나. 시험장 봤는데 안 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 뒤통수를 쳐? 나 못 외웠는데? 이러면 안 되죠. 알겠죠? 자, 지금 설명한 것들 중에 혹시 궁금한 거 있습니까? 없어요? 기본적인 것들이지만 또 이렇게 한번 시각적으로 봐주는 거 중요하니까요.